네, 반갑습니다. 앙크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호프입니다. 호프를 설명하기 전에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어떤 감독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홍진 감독이 찍었던 영화들을 다 좋아합니다. 나홍진이라는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왔던 추격자도 정말 재밌게 봤고, 곡성이라든지 곡성은 마스터피스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만약에 이게 나홍진의 외계인 영화라면 나홍진 감독의 다음 외계인 영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홍진이라는 감독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호불호예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감독이고, 특히 황해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좀 오래된 영화니까 스포 싫어하는 분들은 귀 막던가 10초 넘기면 쉬면 되는데 다 죽습니다. 주인공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찍어놓은 감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한국 영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기는 엔딩 아니면 악역이 이기는 엔딩을 좋아했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랑 같이 망한 영화가 이제 아수라가 있겠죠. 근데 저는 참고로 나홍진의 이런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씬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클라이막스에 빵 터트리는. 근데 그렇게 터트리고 나면 상당히 허무하게 끝나는, 이게 너무 재밌었단 말이죠. 나홍진의 영화에는 정붙일 만한 캐릭터가 많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가장 상업적이라고 하는 이제 추격자에서도 김윤석의 캐릭터는 비리 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알선해 준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서 나홍진의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식인데, 요번 영화도 그렇습니다. 호프라는 영화도 멀쩡하고 조용한 동네에 외계인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나홍진을 그동안 봐왔던 저로서는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그리고 나홍진이란 영화를 제외하고 본다면 되게 의외의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단 불호를 보고 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CG가 관련이 없다. 나홍진이 만든 추격신을 외계인으로 하는 버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만 동의합니다. CG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나홍진이 찍은 디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디워도 문제가 뭐냐면, 물론 디워는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기는 한데, 디워의 그래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무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그냥 조선시대 배경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워는 정말 몰입감 없이 보는데, 깐네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반 1시간 정도는 정말 긴장감 있고 재밌게 보다가 이 후반 1시간은 호불호가 갈린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계를 살짝 보면서 봤는데 9시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아침 9시 영화를 봤는데 이 외계인이 등장하는 게 10시 1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서야 등장을 합니다. 호 쪽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1시간에 대한 칭찬은 호 쪽에서 할 거고, 이제 1시간 동안 긴장감을 막 쪼여온 다음에 괴물 짠 하고 등장하는데 CG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영화가 무슨 외국의 마블이라든지 DC라든지 베놈이 변신할 때 진짜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정도의 CG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고 사실 그런 기술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 영화나 괴물 영화를 많이 찍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티가 나겠지 했는데, 이거 옥자보다도 CG가 티가 심하게 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옥자는 부분 보면 CG 티난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었거든요. 옥자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옥자라는 슈퍼돼지가 되게 격렬하게 움직여요, 거기도.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CG는 제가 게임에서 보던 CG예요. 이 보스몹이 딱 등장할 때 CG거든요. 황정민 배우가 계속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인성 배우가 계속 긴장감을 불어넣어줬던 게 1시간 만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그 캐릭터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봤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봤어요. 물론 정말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추격신은 잘 찍는다는 생각을 해요. 외계인이 멀어져서 약간 흐릿하면 괜찮아요. 그런 박진감이 넘치는데 얘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걸 의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까이 왔을 때는 빨리 피하고 뒤로 다시 후퇴시키긴 하거든요. 제가 이 감정을 어디서 느꼈냐면 파묘 때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묘라는 영화도 1시간 동안 이 스토리텔링을 잘 쌓아놓다가 진짜 괴물이 나와버리니까 뭔가 긴장감도 툭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 괴물이 되게 화려한 괴물도 아니잖아요. 뭐 CG가 정말 뭐 휘황찬란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라서 뭔가 긴장감이 툭 떨어졌는데, 이 외계인 CG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낮이잖아요. 파묘는 그래도 어두컴컴한 데서나 찍었지 이건 대낮이니까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호가 뭐냐면 저는 잭 스나이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슬로우를 너무 많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요. 원래 잭 스나이더 영화도 그렇습니다. 처음 슬로우 걸 때는 재밌어요. 우와 이러고 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잖아요. 그럼 또 피하겠지. 또 피하겠지. 또 살아?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슬로우 모션을 나홍진 감독이 원래 그렇게 자주 걸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대사가 너무 진짜 욕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욕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랬는데 진짜 욕만 하더라고 계속. 그리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영화가 위아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 배경이 80년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황정민이 차를 타고 쑥 지나갈 때 내무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내무부가 98년도까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98년도쯤 되면은 경찰들도 전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문짝만한 전화든 요렇게 열어서 쓰는 전화든 전화가 있는데, 전화마저 없고 무전 아니면 전화기로만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뭐 50년대 60년대는 아닌 것 같고 한 뭐 80년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70년대든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인간들은 원초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SNS로 빨리 연락을 한다든가 휴대폰으로 빨리 전화가 안 되니까 군대 동원도 어렵고, 뭐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순경들이 총을 갖고 있어봐요. 생각보다 무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안하고 봐도 무기는 되게 좋은데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간 이동이 가능한 외계인들이 왜 도끼를 들고 싸우고 죽창을 들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 예고편에도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거대한 함선이 침몰을 하는데 누가 봐도 거의 도시만한 함대가 침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함대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왜 맞짱을 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것도 맞아요. 진짜 빠르거든요. 키가 크고 진짜 빠르고 한 번 치면 사람이 무슨 3m, 4m씩 날아갈 정도로 센 놈들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쪽도 총을 갖고 싸우는데 저쪽은 무조건 몸빵, 그러니까 가장 선진화된 무기가 도끼거든요. 이거는 자꾸 뭐랄까 개연성을 부신다. 그러니까 나홍진이라는 감독이 이런 개연성을 챙긴다고 할 정도로 개연성을 부시고, 가장 불호가 뭔지 아십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애기 외계인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제가 스포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못하지만 애기 그 외계인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네도 어느 정도 고도화된 문명이고 결말을 보면요 상당히 지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불호입니다. 피지컬로 싸우다가 막판 한 10분 정도는 되게 점잖고 엘리트들, 지성인들로 표시가 돼요. 아니면 뭐 인간들에게 뭐 어떻게 뭐 접신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때려 부시거든요. 인간들은 좀 당황하죠.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때려 부시는지도 모르는데 다 때려 부시니까 인간들은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계인들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도화된 발전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영화가 3부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명된 게 별로 없습니다. 바미기르였나요? 나홍진 감독이 그 처음에 등장하는 그 머리 찰랑찰랑한 엘라스틴한 머리한 그 외계인 있잖아요. 그 외계인을 바르미르라고 하는데, 이 바르미르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외계인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황정민이 아이 외계인이 이 외계인의 아이인 줄 알고 이 외계인이 깽판친 줄 알고 있는데 뒤로 가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뭐 3부작을 만드는 영화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 가장 큰 불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고편에 외계인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파묘도 그렇고 많은 그 공포 영화들도 그렇고
뭔가가 나오는 건 알겠죠. 아 뭐 이렇게 대놓고 나오든가 점프 스케어로 나오든가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모른다라는 거 당연히 배우들은 모르고 관객들도 몰라야 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100만 200만 관객 수가 들어가면 외계인이다라고 공개가 되겠지만 예고편부터 깔 필요가 있었나. 왜냐면 그걸 찾는 이게 곰이냐 호랑이냐 야 괴물이더라 나중에 외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봤어야 되는데 글쎄요 후반부까지 봤을 때 굳이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었나? 영화가 1시간을 넘어갈 때 외계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클라이막스를 모르고 봤다면 저는 CG를 굳이 눈에 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계인이 나오는 걸 모르니까 괴물이다. 처음엔 괴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움직임도 되게 괴물 같거든요. 그래서 괴물로 받아들였다가 아 이거 외계인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뭐 처음에 등장했던 외계인 그리고 죽은 아이 외계인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다리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 외에는 뭐 나온 정보가 없고요. 2부작 3부작을 봐야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G가 뭐랄까 몰입도가 너무 깨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긴장감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정말 푹 꺼지게 해요. 그래서 이 CG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CG가 한계가 있나 봅니다. 이 정적일 때 뭐 애가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우주선도 CG일 거거든요. 우주선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CG는 뭐 그나마 볼만한데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합성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암튼 저는 상당히 불호가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괜히 불호를 앞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호가 정말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징어 게임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 정호연 배우는 톤이 좀 높은 캐릭터는 안 하시는 게 될 수 있으면 이제 대사가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 베일에 쌓여 있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톤이 좀 낮은 캐릭터 새벽이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호로 넘어가죠. 원래 나홍진 감독이 그걸 되게 잘해요. 주인공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진짜 주인공을 죽어 할 때까지 밀어붙이거든요. 황해도 그렇고 추격자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 곡성은 진짜 이렇게까지 밀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밀어넣잖아요. 역시 나홍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격신 짜는 시퀀스나 조금씩 황정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 괴물을 추격하는 장면은 마스터피스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황해 추격자 때부터 주인공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주변인들이 나자빠지는 그러면서 주인공이 막 신경적으로 관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훌륭합니다. 외계인인 걸 몰랐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거 괴물 아니야? 트럭을 집어던진다고? 그러면 이제 멧돼지, 호랑이, 곰은 아니겠죠? 야 근데 손바닥이 있어? 이러면 괴물도 아니지 않아? 처음에 뭐 공룡이란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장면까지 가는 데는 왜 칸에서 그렇게 박수를 쳤는지 훌륭했습니다. 요것도 C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CG가 좀만 따라줬으면 헐리우드 잡아먹었을 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외계인이 쫓아올 때 정말 위협적으로 쫓아오거든요. 그런 시퀀스 홍경표 촬영 감독도 그렇고 나홍진 감독도 그렇고 그런 추격 시퀀스는 어떻게 짜는 건지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못 보던 장면이거든요. 특히 조인성 씨가 숲속에서 고생하는 거나 좁은 공간, 이 시골 좁은 길들, 건물 다다다닥 있고 1차선으로 좁은 길에서 이 액션하는 거는 CG만 좀 따라와줬으면 정말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CG가 형편없고 몰입감이 깨지는데도 그 추격신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될 정도예요. 아니 근데 대우만큼도 CG가 안 나올 수가 있나? 대우도 이거보다는 대우는 참을만 했어요. 저는 오히려 대우도 호랑이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막 저랬다 이랬잖아요. 그것 애초에 이 양반이 허무주의 색채가 되게 강하고 주인공들이 막 죽거나 자빠지거든요. 뭐 스포가 되겠지만 주요 인물도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이런 허무주의가 되게 재밌다. 뭔가 되게 다큐를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누구든 죽을 수 있고 누구든 사건을 당할 수 있고 누구도 극한에 몰릴 수 있고 뭐 이런 재미. 너무 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걸 좋아한다면 요번 영화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CG만 참을 수 있다면요. 근데 이제 그걸 참을 수 없으면 극강의 불호가 될 겁니다. CG도 엉망이야.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
쓸데없이 사람은 또 떼죽음을 당해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SF 장르는 무덤입니다. 특히 명장들의 무덤이에요. 봉준호 감독도 미키 건드렸다가 좀 그렇게 됐고, 불패신화였죠. 최동원 감독도 오랜 기간 들여서 외계인을 만들었지만 잘 안 됐고, 나홍진 감독도 이거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 제일 별로였어요. 제일 화려하고 제일 별로였습니다. 영화 끝날 때까지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 외국 명배우를 초빙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막 이런 어차피 괴물이 막 뛰어다니는 영화인데 이게 얼굴이 볼 새가 없는데, 근데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 한 10분? 15분 정도를 보시면 이해를 가실 겁니다. 아, 이 표정 연기나 디테일한 감정 연기가 필요한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마비 정도를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자꾸 이런 시도를 해야 영화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외국 영화들을 보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거를 그냥 납득하고 참고 봐라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뽕 마케팅이 될 만한 요소도 없고요. 디워처럼 아리랑도 깔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나홍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긴장감 하나, 진짜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힌 감독이니까 믿고 보셔도 되겠고, 난 나홍진 영화 별로 뭐 평소에 생각 없는데 그러면은 OTT까지 참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CG는 진짜